사실 이게 성장주라고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목표 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지 이제 이게 저평가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LNF를 좀 네 LNF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 매출 성장은 에코프로 BM처럼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딱 보시면은 지금 10배는 안 되지만은 5천억에서 5천억에서 3조 8천억까지 작년 기준으로 네.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하실 8배.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하면 1분기에 이게 적자가 났습니다.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나서. 그래서 이제 PER을 지금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PBR로 보면 8배가 나와 있죠. 네. 그럼 에코프로 BM의 PBR은 아까 10 몇 배였었잖아요. 아까 에코프로 금방 봐도 잊어먹네. 네, 16배, 17배 정도 17배였어요.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NF가 저평가됐다, 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PEG로 해가지고 실제로 싸냐? 이베스트 증권 아까 똑같은 증권회사들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요. 겁나 싸네요. 엄청 싸죠. 딱 보시면 0.119 나와 있고 0.007 나와 있고 이런데 네. 보시면 거의 증권사 수수료 수준인데 0.00매. 근데 이제 보시면 네, 뭐가 문제? 25년 실적에 대해서 네. 상당히 높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7,590억을 줘버렸죠. 저기 네. 이베스트 같은 경우. 네. 근데 지금 여기 저기 하이 투자 같은 경우는 이 23년 실적을 굉장히 안 좋게 잡아놨고 지금 이건 리포트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5천억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 노이즈가 있을 것 같고 KB 같은 경우가 2,600억에서 7,700억 이렇게 이제 25년에 7,700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뭐 그냥 사도 되는 것처럼 나와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증권사에서 보면은 LNF를 갖다가 이제 탑픽으로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들어올랐다, 그죠? 네, 들어올라 있다.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덜 돼 있다. 네. 이게 간접 이제 다시 아까처럼 똑같이 미래에셋하고 메리츠 증권을 통해 가지고 이 보여드리는 건데. 자 실적 보시면은 23년에 PER이 지금 44.9배, 35.9배 아까보다 확실히 톤다운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25년을 보십시오. 16배, 15배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증권사에서 정리한 리포트를 제가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성장주라고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지금 예상 목표치로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목표 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지 이제 이게 저평가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두 회사를 이제 1분기 실적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사실 그 PER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NF가 파생 상품 평가손 때문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면 1분기 가지고만 곱하기 4를 한 거니까요. 네. 그 POR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BM이 61.5가 나오고 LNF는 62.2로 에코프로 BM이 오히려 저렴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1분기 실적만 가지고 했다라는 점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를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한 건데 만약에 이제 적자가 아니다. 이걸 갖다 LNF를 인위적으로 좀 그 파생 빼고 조정을 좀 하면 순이익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약 75% 정도가 이제 영업이익의 75% 정도가 순이익으로 나왔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에코프로 BM은 아까 보여드렸던 게 여기가 61.5인데 얘는 LNF는 82.9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실적만 놓고 보면 BM이 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매출로 보면은 1.48배 차이가 나고요. 이거를 1분기 곱하기 4한 겁니다. 매출도.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 BM이 2.6배가 높습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 산식을 정리해 보면 얼추 LNF가 현재 BM 주의 어떤 밸류를 받는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100% 정도 올라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문제는 LNF가 그러면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보다 싸냐? 싸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지금 에코프로 BM이 LNF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저점이고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지는 그림이 양사 모두 나온다 그러면 실적 역시도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오히려 실적의 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두 회사를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좀 종합 비교를 하면요. 해보면 네. 23년 추정 실적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BM이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곱하기 4, 1분기 실적 곱하기 4라는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매출 기준 시가총액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애널리스트들 생각은 BM은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는 분명히 고점 내지는 좀 오버밸류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반면에 LNF는 절대 수치보다 상대 밸류로 봤을 때 우위에 있고 절대 수치 자체도 아까 뭐 PER이 25년에 15배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사의 그 특장점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 에코프로 BM은 그 중장기 캐파 기준으로 72만 대입니다. 72만 톤입니다. 네. 근데 LNF는 40만 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2배는 좀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차이가 난다. 그럼 볼륨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고. 그래서 BM의 성장성이 더 크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코프로 BM은 그 NCM 812를 통해 가지고 장기 공급 계약이 많은 반면에 LNF는 장기 공급 계약이 없습니다. 보통 2년 단위 계약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저평가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밝혔지만은 그 단결정이라든지 NCMX라고 그래가지고 차세대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 하이망간 니켈 이런 것들까지 아니 하이망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차세대 양극재를 갖다가 개발했고 그거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은 발표를 했고요. 단결정은 저기 LNF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개발을 한 것 같고 당연히 하겠지만은 단점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NCM 811이 없습니다. 상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메인 스트림에서는 조금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작다. 근데 이제 이게 구반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갖고 있는 NCMA 기술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일정 부분 좀 계약을 해가면서 볼륨을 키울 여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전체적으로 에코프로하고 BM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지표로만 보면은 에코프로보다는 확실히 LNF가 싸고 저렴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성장의 그림이라든지 향후 확장성을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상방의 기회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싸고 저렴하기 때문에 LNF는 하방의 리스크는 좀 제어가 되고 올라갈 때는 따라서 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호 그렇게 이제 정리를 저는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아유, 그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장주를 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서 올라갈 여지가 더 있다. 이건 사실 가치주를 볼 때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뭐 꺾이게 되면 가치 시장 영향을 받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죠? 네네. 성장주라는 본연의 그 컬러를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더 성장주다운 면모를 네네. 캐파나 그죠? 그렇습니다. 이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네네. 또 물론 뭐 선택의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성향의 문제. 성향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에코프로 BM이랑 LNF를 비교해 주셨고요.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인데 왜 세 개를 같이 비교하지 않았나를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게 맞네. 에코프로 BM이나 LNF는 사실은 거의 양극재 갖고 설명이 되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양극재로만 설명되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 네네. 뭐 응극재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렇지만 또 주목받고 저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포스코 퓨처엠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퓨처엠도 따로 좀 분석을 하셨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외에 음극재가 있고 네. 또 옛날에 했던 내화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매출 비중은 크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제가 메인으로는 어차피 양극재하고 음극재 일부를 좀 따가는 정도만 하고 내화물은 일단 제껴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성장의 속도는 마찬가지로 퓨처엠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양극재를 좀 뒤늦게 출발을 했던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현재 볼륨으로 보면 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3조 3천억 정도 매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LNF보다도 LNF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 LNF보다 많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죠. 3조 8천억이니까 네. 이런 상황이었었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캐파 확장을 해가면서 볼륨을 키워나간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또 음극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음극재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액을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 단위로 봤을 때 22년도가 지금 1조 9천억 정도 했었죠. 네. 네네. 1조 9천억 정도 매출을 이제 가져왔었기 때문에 볼륨이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 합산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려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거를 좀 단순화를 좀 하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1분기 실적을 가지고 곱하기 4를 해가지고 밸류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포워드 PER이 185가 나옵니다. PBR은 11배가 나오고요. 더 높네. 이거는 뭐 지금 앞에 BM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높은 예. 굉장히 이제 그런 비싸 보이는 예.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PEG로 23년하고 23년에서 25년을 놓고 궁금해. 계산을 딱 한다고 하면은 예. 얼추 의외의 아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게요. 증권회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가지고 EPS를 구한 거고요. PER을 구한 거고 그다음에 EPS 성장률은 23년, 25년을 이제 2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평균을 내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0.5배 선 근처에서 다 움직이고 아까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봤을 때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 그렇죠. 나오죠. 예.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게 좀 희한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전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5년 이후에도 성장의 기울기가 지금 수준 이상은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분들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거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한번 또 추산을 좀 해봤는데요. 네. 올해만 지금 현재까지 수주한 게 97.2조입니다. 수주 내역 정리가 돼 그리고 그 매출은 2분기부터 이제 이번에 이제 아직 2분기 중간이니까 GM의 얼티엄 셀즈 향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1분기에서 4분기 합산 매출이 5조 3천억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30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1,210억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위에 EPS를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거든요. 그 모션이 그러면 1,200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실적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수주를 가지고 수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합산을 쭉 해서 받은 수주가 예를 들어서 23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기간 한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저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건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거 PEG로 계산한 건 아까 보여드렸죠. 네. 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요겁니다. 2023년에서 25년까지 예상 공급 금액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연으로 봤을 때 평균으로 25년, 26년, 그 29년, 그다음에 32년 공급 계약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3년에서 25년까지 그걸 안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연으로 봤을 때 15조 5천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분기로 하게 되면은 3조 8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럼 아까 매출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숫자가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6년부터는 또 이제 계약 공급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주는 건데 공급 계약이 끝나면 자연히 또 다시 늘잖아요. 그렇죠. 또 추가를 하게 되고 새로운 하니까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이 밑에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고 요걸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15조 2천억이 나옵니다. 이걸 갖다 산식을 갖다 처음엔 다 넣었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3조 8천억 정도가 나온다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여기서 3조 8천억 나온다는 거, 15조 5천억 나오는 거, 요거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기 매출이 25년에 15조 2천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을 6% 추산을
하고 그 다음에 OP 마진의 74%를 갖다가 순이익으로 잡으면 순이익은 6,393억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PR로? 9,300억이 나옵니다. 네, PR로 43배. 그러면 43배가 나옵니다. PER이. 그러면 25년이죠. 25년입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보면 이것도 그렇게 비싸다라는 느낌이 성장의 기울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전제를 하면은 그게 그렇게 다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성장 섹터의 관점으로 정리하면 PEG는 3사 모두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것 맞다. 근데 이제 방어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3사 중에서 LNF를 볼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이제 밸류로 보면은 손이 안 나가는 뭐 네. 16배, 네. PBR이 16배 뭐 이러면은 손이 안 나가니까 근데 이제 적극적이라고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도 여전히 투자 매력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빠져 있는 게 하나를 더 언급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ESS 양 매출은 제외가 돼 있다. 네. 그리고 그 포스코 퓨처엠이 이번에 수주 그 13조짜리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더 큰 게 뒤에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더 큰 물량들이 수주가 지금 사실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숫자가 이거 언더보다는 오히려 이거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사실 좀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상으로는 지금 해필이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39만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오늘 좀 살짝 눌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게 32, 3만 원대 있다 갑자기 이제 확 튀어 올라가고 이랬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지금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캐파가 34만 5천 톤입니다. 여기 지금 25년도 거 보시면은 캐파로 보시면 34만 5천 톤이 나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요. 네.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42만 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LNF는 34만 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뭐 특별히 양극재 가격이 차별화가 심하지 않다고 하면 에코프로비엠이 매출이 제일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3사 가운데서는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BM이 좀 메리트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2차 전지도 사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양극재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음극재, 첨가재, 그다음에 뭐 소재, 그죠? 이렇게 뭐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만 이제 제일 굵직한 거죠, 그죠? 메인 그 양극재 쪽에서의 3사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의 성장성에 주로 근거한 네, 이야기를 정리를 쫙 해주셔가지고요. 네, 정리 한번 하는데 이게 그 증권사에 나온 자료들을 대입하면서 이제 이사님이 다 그 자료를 좀 해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사실 안 가본 미래이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요, 그죠? 네네. 이제 그리고 이제 추정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예를 들어서 ESS의 모멘텀이 뭐가 굉장히 크게 부각됐다면 수치를 이제 조정해야 되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듣는 분들이 그냥 그게 되겠어 뭐 이렇게 그죠? 네네. 해보지 않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정말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2차 전지를 담당하는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시잖아요. 아닙니다. 네, 섹터 애널들은 사실 이거를 밤새고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네네네네. 그렇죠?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 작업들을 증권사에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를 쫙 해주셔서 적어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큰 그 이사님의 방향성, 생각 그리고 이제 또 이 양극재에 관한 얘기들은 정리가 오늘 잘 돼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